절대 에이전트한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그 스테이먼은 정말 위험하시고 에이전트 선생님으로서도 그거는 절대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는 트랜잭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고민하실 때 제일 첫 고민이 뭐냐? 내가 과연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을 할까?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 이 고민 많으시죠? 근데 이 단계가 지나가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신다. 그럼 이제 에스크로가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많고 많은 서류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부동산 꼬꼬마 시절부터 많이 여쭤봤던 저의 사부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티나한 대표님인데요. 대표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티나스 프로 TC 서비스의 티나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류 전문 업체로서 우리 대표님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년 인연을 맺고 이렇게 일을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월요일 날 저녁에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촬영 이제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대표님 저 목소리가 이런데 촬영 가능할까요? 지금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목소리 좀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원래 낭낭합니다. 네, 대표님이 트랜잭션 코디네이터를 시작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죠? 저는 정확히는 2002년부터 이 부동산 필드에 들어와서 일을 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서류 볼 때 리얼터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따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시고 서류를 사인을 한다? 이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 확인해야 될 내용, 이 바이어분들이 주요 보셔야 될 것들, 또 셀러분들이 주요 보셔야 될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한 달에 케이스 한 몇 건 정도를 이렇게 하세요? 엄청 많이 하시죠? 네, 에버리지로 하면 한 달에 80건에서 100건 정도를 핸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달에 80에서 100건의 서류만 네,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전문가님의 말씀은 무조건 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네,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이야기로 넘어가가지고 네. 바이어 분들이 특히 이제 첫 집 구입을 하시거나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가지고 하시는데 바뀐 것들이 많을 텐데 한번 바이어 분들을 위한 바이어분들을 네. 위한 서류 리뷰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디어에서 하도 계속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내용 중에 지금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여태까지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커미션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제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줬던 이 커미션을 purchase price를 negotiate 하듯이 그거를 똑같이 그 커미션 내용 자체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negotiate 할 수 있는 테이블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겼죠.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커미션을 주거나 아니면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커미션을 주거나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파일을 보면 아직까지는 트렌드가 제가 100건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두 건만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커미션을 내게 되고 아직까지는 그 나머지 케이스들은 다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커미션을 줘요. 예전처럼. 네. 바이어로서는 그게 좋은 소식이죠. 아직은 이렇게 셀러분들이 내고 있다는 내용을 우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 서류적으로 들어가면 에스크로 우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escrow instruction, preliminary title report, natural hazard disclosure, and seller's disclosure package, HOA docs.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이름만 불러드렸는데 그 하나가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한두 장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80페이지, 맞아요. 100 몇 페이지 이런 서류들이 한꺼번에
그 타임라인 기간 동안에 다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한꺼번에 보면 term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세요. 에이전트나 저 같은 트랜잭션 코디네이터를 같이 일하셔서 그 내용을 설명을 다 들으시고 하시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에이전트들이 이거는 그냥 설명하셔도 돼요. 이러고서는 중요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그냥 사인 이니셜 하시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오롯이 바이어의 책임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소송을 가면 에이전트도 끌고 들어가시겠지만 우선 계약 당사자는 바이어시기 때문에 바이어가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아니면 그 대부분은 요즘 에이전트들이 트랜잭션 코디네이터랑 같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서류들을 라인 바이 라인 트랜슬레이트를 해달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사인하는 서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꼭 설명을 들으시고 사인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Seller Disclosure Package는 mandatory예요. 네네. 무조건 세일에서 필요한. 적게는 50페이지, 많게는 100 몇 페이지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서류들을 다 일일이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라인 바이 라인 우리가 설명해 드려도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Seller Disclosure Package에서는 Seller Questionnaire 그리고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이런 한 7페이지 어떤 거냐면 셀러가 이 집에 대해서 모든 퀘션들이 쭉 있어요. 그 페이지에는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셀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정직하게 모든 material fact를 거기다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들은 내 집에 그 디펙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강도가 들었었다거나 이런 집에 대한 건 아니지만 집 사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적어주면 이게 바이어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적지 않으시고 바이어한테 넘겼을 때 차후에 이 집이 클로징 됐다고 손치더라도 나중에 바이어가 그 내용을 어떻게든 알아차렸을 때 이거는 미스리딩이에요. 바이어한테 잘못된 정보를 intentionally 잘못 알려준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집이 이미 팔렸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그 셀러 퀘셔너에는 무조건 정직하게 아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디스클로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More information provided, less liability예요. For the seller. 이거 꼭 적으셔야 됩니다. 셀러분들, 네. 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야 나한테 오는 맞아. 책임의 맞아. 부담이 훨씬 줄어드신다는 거. 바이어는 그냥 이게 one of the 서류니까 그냥 쭉 넘어가셔가지고 대충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되실까요? 아니에요. 그 퀘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셀러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꼭 리뷰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시면 꼭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한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바이어를 위해서 에이전트가 셀러 에이전트와 이거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콜렉트해서 바이어한테 더 어큐레이트한 정보를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모든 서류들 많이 받으시는 서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보셔야 되는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그 중요한 페이지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에이전트나 저와 같은 사람과 같이 어떤 게 중요한지 꼭 물어보셔서 여기서 뭐 봐야 되는지 꼭 같이 리뷰하시고 질문이 없으시고 그 내용에 만족하셨을 때 진행하시면 된다고 꼭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셀러 분들이 이제 딜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인스펙션 네. 그리고 이제 롬 부분인데 네. 특히 또 이제 인스펙션을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인스펙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비주얼 인스펙션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제대로 또 확인을 안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시죠.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전트 비주얼 인스펙션 디스클로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위해서 이 딜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바이어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면 바이어를 위해서 바이어의 최대 베네핏을 위해서 일하는 게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로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듀리가 있잖아요. 그 듀리를 서류상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물론 집을 보여주고 니고시에이트를 하는 건 알고 계시니까 네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전트가 직접 집을 가서 눈으로 보는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가서 에이전트로 일을 했다는 걸 작성을 하시지만 가끔 에이전트 분께서 홈 인스펙션 때 대충 본 그 내용을 가지고 언사이트에서 안 하고 MLS를 보고 그냥 기억을 다시 리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실제로 집에 데미지가 크게 나서 미스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에이전트도 미스했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도 당연히 자기 듀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딜에는 바이어가 우리 인스펙션 컨틴전시로 깨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인스펙션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바이어는 그 집의 매터럴 팩트를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확인해야죠. 충분히 알아보고 집을 사셔야 된다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제너럴 홈 인스펙션이에요. 집 전반에 뭐 플러밍 대충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물이 샌 자국이 있는지 에릭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는 검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하시면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집을 들어갔는데 집 전체의 공기가 눅눅하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외관상 집을 봤는데 지붕이 조금 많이 낡아 보인다든가 아니면 퍼셋에서 물을 틀어봤는데 드레인이 조금 늦게 돼요. 물이 좀 늦게 나가요. 이런 경우 엑스트라 컨설이 생겼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그럼 바이어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인스펙션 컨틴전시 기간 안에 그 내용들을 정확히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셀러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디스클로저 사인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서류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셀러는 바이어한테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직하게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내용 플러스 바이어는 바이어로서 셀러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내용 이외에 바이어가 알아보고 싶은 만큼 쭉 다 알아보시고 만족한 상태에서 집을 사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인스펙션 기간 내에 돈이 들더라도 내가 몰드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다 아니면 지붕에 대해서 컨설이 있어 아니면 플러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 추가 비용을 내시고 꼭 전문가를 불러서 몰드 스페셜리스트를 부르신다든가 루퍼를 부르신다거나 플러머를 불러서 내가 컨설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게 문제가 없다 하셨을 때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리모브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셀러 분들이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었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바이어 분들이 이제 싫어할 것 같으니까 좀 이게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알게 돼가지고, 야, 너희가 이제 제대로 안 했잖아.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네. 혹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네. 가장 최근 거를 생각을 하면 골프장이 있는 그 뷰가 딱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거기를 골프장을 없애고 건물을 세운다는 공청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런 프로포절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셀러분들은 그 공청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인 거예요. 공청회가 열린 게. 왜냐하면 바이어가 골프장 뷰 집을 살 때는 골프장 뷰가 굉장히 그 프로퍼티 밸류의 높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쵸. 그죠? 그런데 그거를 에이전트가 SPQ, TDS 작성할 때 그런 거 이슈가 있으셨어요? 물어보셨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셀러는 그 내용을 안 적으셨어요.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어는 이 집을
디스클로저를 보고 마음에 들고 로케이션도 마음에 들고 골프장을 너무 사랑하세요. 난 평화롭게 여기서 골프도 치면서 노년을 보낼 거야 하고 끝나셨어요. 에스크로. 그러셨는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서 세경 공청회 다시 열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바이어께서 전문가를 찾아가셨죠. 우선은 에이전트를 찾아오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에이전트는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셀러한테 알고 있었어? 물어봤더니 셀러는 벌써 클로징이 됐고 자기가 이제 라이어빌리티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없다고 처음에는 우겼어요. 그러면 이 바이어께서 이제 화가 잔뜩 나셨어요. 에이전트 수했어요. 너 이 지역 전문가라면서 이 골프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왜 몰라? 에이전트로서 자질이 안 됐어. 에이전트 끌고 들어가셨어요. 셀러 알았는데 이거 인텐션을 너가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이러고서 수를 하셨고 수를 들어가면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들어가잖아요. 공청회 그 전자료 참석자 명단을 이분이 입수를 하셨어요. 근데 딱 그랬는데 있었구나. 셀러 이름이 거기에 딱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셀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다행히 네. 그 골프장에 그 공청회에서 골프장은 없애지 않는 걸로 그대로 놔두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 골프장을 그렇게 했지만 바이어 분께서는 입장이 어때요? 평화롭게 내가 이 집을 인조이하려고 샀는데 러스트 하느라고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에너지와 돈을 그렇죠,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러분하고 세르를 하신 걸로 마무리가 되셨어요. 셀러분이 네, 돈을 어느 정도 주시고 그냥 네. 세를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셀러분들이 이게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쓰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쓰셔야 본인의 정말 그 책임이 정말 절감하시는 거예요. 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좀 쓰시는 게 낫고 네. 그리고 이제 셀러분들이 쓰시면은 꼭 바이어분들 보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자, 서류, 영문 많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으세요. 뭐냐면은 서류 그냥 에이전트 분들한테 알아서 좀 다 해줘. 예. 그러니까 맞죠. 이게 저희가 요즘은 이제 이사인이 대부분 이제 돼 있는데 네. 이사인을 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사인으로 직접 또 네. 하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서류를 또 하나하나 다 보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일도 있죠. 네, 많습니다. 맞나요? 네. 지금 에릭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나의 권한을 에이전트한테 떠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맡기실 거면 누군가에게 맡기실 거면 파워 어터니 위임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은 내가 정말 중요한 자산을 투자하는 건데 누구한테 이름을 해서 맡기는 건 아니세요. 에이전트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이 사인이 어려우시면 in person 만나달라고 얘기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서류 내가 지금 사인하는 이니셜 하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들으시고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모든 서류는 본인이 사인하시고 아시는 내용을 사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에이전트한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그 스테이먼은 정말 위험하시고 에이전트 선생님으로서도 그거는 절대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는 트랜잭션이 없습니다. 그거 늘 명심하세요. 오늘 미국 부동산 서류 왜 중요하고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셀러 사이드, 바이어 사이드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정말 딜할 때 이 서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필요한 게 누구? 네, 바로 트랜잭션 코디네이터 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분들도 네, 체크를 해주시겠지만 더블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네, 트랜잭션 코디네이터 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기를 저는 당연히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티나한 대표님 모시고 미국 부동산 서류시 꼭 챙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릭 티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스와 함께하세요.